안녕하십니까. 당독소 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규입니다. 네, 오늘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백신들을 많이 맞고 계시잖아요. 근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서 백신을 맞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실제 개인적으로 이거 맞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질의도 하시고 또 호소도 하시고 그랬어서 제가 공부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자료 보시면서 같이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으로 인해서 이제 극복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특히 이제 나이 드셨거나 이제 기저질환이 계신 분들이 백신 맞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혹여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준비한 겁니다.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동의가 되시면 뭐 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다면 뭐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백신 주사 맞기 전에 어떤 사항을 점검하고 내가 좀 겁내거나 두려워하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항체가 잘 생기고 부작용을 줄이려면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제 나름대로 한번 이거를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고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항체가 잘 생기려면 이뮤노글로빈 감마가 충분하게 잘 내 몸 안에 만들어져 있는지를 아는 것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평소에 감기나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감염성 질환에 내가 잘 노출돼 있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약하고 특히 이런 감마 이뮤노글로빈 같은 것들이 제대로 적절하게 만들어지지 않게 되면 또 내가 영양이 불균형해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만들어졌는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한테 있는지를 조금 내 면역 시스템을 좀 한 번은 좀 점검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가 당독소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 아닙니까? 당독소가 사실은 이제 이 면역 시스템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실제 당독소는 이런 이 IgG 같은 이런 이뮤노글로빈 감마 같은 이런 면역 단백질에도 잘 들러붙게 되고 세포에도 잘 들러붙고 해서 면역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면역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자가 면역 질환처럼 그런 다양하게 면역에서 영향을 줍니다. 특히 염증을 유발하는 거에 핵심 인자기 때문에. 그래서 당독소가 만약에 많은 음식을 내가 먹고 있다, 예를 들면 튀기고 볶고 그 다음에 구운 음식들을 만약에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신 맞기 전에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이런 음식들은 최소한 조금 자제를 하고 몸을 좀 준비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식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항체가 만들어지거나 사실 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어떤 염증 반응이 어떤 형태로든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당독소가 많으면 염증을 증폭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당독소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특히 음식에서 보면 튀기고 굽고 볶은 거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만약에 담배 같은 걸 피신다, 담배 피는 분들은 특히 항체가 더 잘 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담배 속에는 당독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백신을 맞기 전에는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아연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면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려져. 우리 인네이트 이뮤 시스템에서 가장 키가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이 아연이기 때문에 아연은 부족하지 않은지, 아연 섭취를 내가 만약에 특별하게 하지 않았다면 이 백신 맞기 전에는 아연 섭취 같은 것들도 미리 좀 하면서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이 좀 잘 활성화되도록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비타민 D도
마찬가지로 면역하고 이런 항바이러스나 이런 데서도 염증이나 이런 데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뼈라든가 이런 데만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타민 D나 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잘, 특히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한 분이다 그러면 사실 여기는 마그네슘도 같이 드셔야 돼요. 마그네슘까지 같이 드시는 것이 왜 좋냐면 비타민 D를 우리 몸에서 만들 때 마그네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 부족증이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비타민 D도 같이 부족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백신 주사 맞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마그네슘까지 같이 하는 것도 좋겠다. 그 다음에 이게 참 가장 어려운 건데 글라이코실레이션, 이게 뭐냐면 당세입니다. 당세. 뒤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당세라는 게 뭐냐면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단백질에 새로 이거 희귀당이라고 하는 이 당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당이 뭐 갈락토스도 붙어 있고 글루코스도 붙어 있고 다양한 종류의 당들이 붙어 있는데 이 당이 붙어 있는 정도가 다 다른데 이거는 누가 붙어 있고 안 붙어 있고 이걸 모릅니다. 사실은 모르지만 내가 평소에 만약에 야채라든가 이런 그 해산물이든가 이런 것들을 평소에 별로 드시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런 글라이코실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식사를 하실 때 이런 백신을 맞을 때는 또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드셔 주셔가지고 왜냐하면 감마 이뮤노글루빈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라이프 스팬이 한 달 정도의 사이클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조금만 이렇게 보완하시게 되면 제대로 몸을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백신을 맞아서 건강하게 또 좋은 그 항체도 많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불안한 게 혈전이죠. 혈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사실은 별로 이거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 백신 주사 맞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 이외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니면 그 아스피린 같은 거 이런 것들이든가 아니면 그 낫또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항혈전제 같은 거 이런 음식들을 평소에 조금 이렇게 드셔주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혈전을 만약에 아주 심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국장이라든가 낫또 같은 거, 플라보노이드 같은 것들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내가 기저질환이 있고 몸이 상당히 좀 안 좋고 불안하다. 뭐 비만, 당뇨, 뭐 대사질환, 퇴행성 질환 같은 거 이런 질환들이 있으시다는 분들은 붙은 경우는 식이 조절을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이 조절을 뭐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라 한 5일 정도 식이 조절을 하고 나서 몸의 에너지 레독스 상태를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맞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런 거에 대한 거는 궁금하시면 제가 앞에서 또 다른 데서 이와 관련된 비슷한 그 오일 프로그램이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를 한 자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해도 주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이제 하나씩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 코로나 백신 안전한가, 그런 효과는 어떤가, 이렇게 해서 실제 이게 논문에 2020년도에 이렇게 논문들이 발표가 됐어요. 백신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서 효과, 왜냐하면 임상을 했는데 사실은 임상했을 때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임상 그 군에서 사실은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고령인 분들이나 여러 가지 지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나 불안함들이 있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 사실은 면역 노화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질환과 더불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내 몸만 겉보기만 느는 게 아니라 내 실질적으로 면역 세포들도 다 늙어간다. 그래서 제대로 된 면역 기능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항상성, 호메오스타시라는 항상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노화를 촉진하는 이제
원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면역세포가 보면 노화가 되게 되면 젊은 층하고 노령층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T셀에서 보면 나이브 T셀, 신생 T셀이죠. 새로 만들어지는 T셀이 젊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 다음에 메모리 T셀이라고 해서 이미 우리가 뭐 독감이든가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백신 같은 걸 맞아서 이런 메모리 T셀, 우리가 외부에서 이렇게 항원이 들어와 가지고 몸에서 자극해서 기억하고 있는 이 T셀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신생 T셀들, 면역세포는 많은데, 이제 B셀도 많죠. B셀도 많은데 나이가 들게 되면 새로 만들어지는 신생의 T세포는 적고 메모리 T셀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T셀이 잘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항원, 이런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어떤 세균이라든가 여기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쉽지 않다. 그래서 나이 드시게 되면 면역이 약해지고 감염에 취약해지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B셀도 상당히 낮아지게 되죠. 그럼 이게 항체가 만들어지고 항체를 생성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면역 세포와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망가져 있거나 많이 이제 삐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젊었을 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항원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세포가 면역 시스템에 그 대처하는 능력이 엄청 크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그 능력이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렇게 쪼그라들었죠. 이렇게 쪼그라든다. 그래서 새로운 항원에 대한 취약성이 늘어나고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나이가 드시면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 새로운 이런 T셀이라든가 B셀 같은 이런 면역세포들도 잘 안 만들어지고, 우리 몸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면역의 또 한 축을 담당하는 흉성 같은 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퇴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기능들이 망가진다, 노화됐다, 쇠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면역이 노화되는데 주는 영향이 뭐냐? 사실은 나이가 들면 우리가 기관지라든가 되게 약해요. 점막이 약해집니다. 점막이 약해지게 되고 소실이 되면 외부 감염에 상당히 취약해집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근육이 퇴화가 되죠. 근육이 없어지는 거는 그만큼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가 발전소,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면역 세포나 면역 물질을 만드는데 다 만들 때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은 어디냐? 근육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영향을 주게 되고, 내적인 영향이고, 외적인 영향에서는 식이입니다. 식이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지방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나이가 들면 하루 3끼를 먹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식사 양도 줄여야 되고, 칼로리 양도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운동을 안 하게 되고는 이런 것도 이제 큰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드시는 약물들이 많게 되면 더 이제 이런 그 면역이 제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체 생성이 하기 위해서는 감마 이뮤노글로빈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요하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많아야지 제대로 된 항체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이 이뮤노글로빈 G는 이 FC라고 하는 이 부위에 이쪽 Y에서 이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당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거나 여기에 이런 다양한 종류의 당들이 붙어 있습니다. 시알릭 애시드라든가 갈락토 유당이라든가 아니면 퓨코스 같은 당이든가 이런 에나실 글루코사민이든가 이런 당들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붙어 있게 되면 적으면 적을수록 프로인플라메토리, 즉 염증을 많이 만드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붙어 있게 되면 항염증 효과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이런 당들이 제대로 안 붙어. 근데 이거는 사실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저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아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대응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요? 야채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채 좀 드셔야 됩니다. 이때는 야채 속에 이런 휴기당, 퓨코스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이 야채라든가 이런 거에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이 시알릭 애시드 같은 경우는 에너지 이런 것들은 다 몸에서 만들 때 에너지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조금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이 요번에 코로나에 걸렸을 때 뭐 무증상이거나 뭐 가볍게 증상이 가벼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감마 이뮤노글로빈 수치가 특이 항체도 적게 만들어지고요. 심하게 앓았던 분들은요, 특이 항체 감마 이뮤노글로빈도 특이 항체도 많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것들이 대개 수명이 지금 발표된 바에 의하면 6개월 정도면 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6개월 후에 다시 재부스팅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항체가 많이 생기면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제 항체가 사실은 이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걸려서 죽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생존하신 분들도 있고 뭐 이제 중환자실에 갔다. 근데 그분들 다 보면 감마 이뮤노글로빈은 다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많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극복이 된 거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독이 돼 가지고 오히려 몸을 더 이런 바이러스가 더 빨리 퍼지는데 매개 역할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과학자들 사이에 이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실제 사례들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 몸에 이렇게 코로나가 침입을 했을 때 우리 몸에서 이런 항체들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지는 사실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이 뒤에 가보면 이제 아마 그 일부가 조금 이제 클루가 있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잘 이렇게 항원을 극복해서 회복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항체가 오히려 이 바이러스가 더 이렇게 확장되는데 도움을 줘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죽게 만들기도 하고 아주 심한 병증으로 이제 몰아가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전혀 이렇게 이뮨 컴플렉스가 만들어져 가지고 자가 면역 질환 같은 특성들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는 어쨌든 항체가 만들어져서 극복하고 회복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완벽하게 솔루션이나 대답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안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면역 억제 치료를 받은 신장 이식 환자들은 항체가 잘 안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들도 항체가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면역 억제제들을 갖다가 치료를 중단하고 그래야지 항체가 만들어진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항체는 이렇게 Y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당이 붙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도 퓨코스라고 하는 당이 있습니다. 퓨코스라고 하는 당이 있는데 이 퓨코스가 없는 감마 이뮤노글로빈하고 이것이 있는 퓨코스가 있는 감마 이뮤노글로빈하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요번에 이것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보게 되면 당화에서 항체에서는 감마 이뮤노글로빈이 상당히 기능적으로 중요한 결정 요소다. 항체에서 당화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한테서는 퓨코스라고 하는 희귀당이 많이 붙어 있더라. 근데 여기 이번에 이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보면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에 비해서 중증의 코로나19에 걸린 환자들 같은 경우에 퓨코스가 없는 그런 이뮤노글로빈 감마가 엄청나게 증가했더라. 그러니까 중증으로 가고 안 가는 거에 하나에 알 수 있는 게 뭐냐? 감마 이뮤노글로빈의 글라이코실레이션, 퓨코스가 많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냐? 그치? 그러면 퓨코스는 어디서부터 얻느냐? 뭐 야채라든가 아니면 해조류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거를 공급받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백신을 맞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충분히 드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 더 질병에 아주 노출이 되거나 힘들어질 가능성들이 커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에서 말씀드렸지, 당독소는 중증 상태에서 회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우리 몸에서 우리가 당독소 중에서 이제 메칠글라이콜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당독소 원인 물질이 있습니다. 이 원인 물질이 언제 많이 만들어지느냐? 사실은 우리 몸에서 감염이 돼가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갔을 때, 이 메칠글라이콜이 이게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메칠글라이콜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게 당독소로 변형이 되면서 염증 수치를 올리고, 그러면 이것이 다시 또 염증을 더 악화시키고, 이 비셔스 사이클이 이 악순환이 계속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메칠글라이콜이라고 하는 당독소는 감염이 됐을 때도 그렇고, 당뇨라든가 인슐린 저항성이든가 비만이든가 퇴행성 이제 노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됐을 때도 얘가 많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어떤 이런 감염이 걸리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악순환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잘못하면 어디까지 가냐? 폐혈증까지 간다. 폐혈증으로까지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당독소가 이런 거에 트리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이미 논문으로 잘 밝혀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건데요. 메칠글라이콜은 포도당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만들어집니다. 에너지가 잘 안 만들어진 경우에 당뇨처럼 에너지가 먹어도 당뇨 에너지가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에 이 메칠글라이콜 같은 것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감염이 되면 MGO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당독소를 만들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그럼 다시 염증이 올라가고, 그래서 사이클 2를 보게 되면 이렇게 더 올라가게 되죠. 이 사이클이 이렇게 계속되게 된다. 이런 것이 계속되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느냐?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오죠. 사이토카인 스톰. 이게 뭐냐? 염증 폭풍이 오는 거야. 염증이 비정상적으로 확 늘어나가지고 우리 몸에서 그거를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폐혈증으로 넘어가고 이제 죽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중증 질환자들에 보게 되면 특히 폐의 중증 호흡기 질환 같은, 지금 이 질환도 마찬가지, 폐가 가장 많이 손상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호흡기 질환이 폐의 중증 호흡기 질환처럼 손상된 조직에서 당독소가 가장 많이 증가한다고 돼 있어요. 급성 호흡기 곤란 증후군 같이 폐와 같이 가장 많이 기능장애 일으키는 기관에서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중장기 손상의 핵심 인자더라.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인식되고 있고, 실제 거기에 대한 스터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런 독소들을 해독하는 능력들도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케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백신이든가 아니면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당독소를 예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튀기고 굽고 볶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탄수화물 섭취를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안 되고, 고지방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안 됩니다. 적절한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백신은 언제 맞는 게 좋은가? 백신 맞기 전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감마 이뮤노글로빈을 먼저 한번 체크해보고 내 면역 상태를 보고 나서 하시는 것도 좋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평균값이냐 아니면 그 이하냐 아니면 너무 많으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건강하다, 보통의 평균값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낮은 평균인데도 이 로우 레벨이 있고 평균의 하이 레벨이 있죠. 중간이 있고, 이 로우 레벨인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면역을 내가 높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보강이나 이런 신경을 좀, 식이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백신은 언제 맞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 자료를 찾다가 이 자료를 우연히 찾게 됐는데요. 이게 276명의 65세 이상의 어른들을 데리고 어른들을 임상을 한 거예요. 주로 이제 어떤 걸 했냐? 사실은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을 가지고 한 건데, 이게 뭐 코로나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뭐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백신 가지고 임상을 해봤더니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오후에 하는 것보다
아침에 백신을 맞는 것이 항체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더라. 항체 효과가 훨씬 높더라. 예, 그래서 아침에, 그러니까 이왕 백신을 맞을 거면 아침에 맞아라. 그럼 아침에 맞으면 어떻게 맞는 게 좋냐? 저 개인적으로는 아침은 굶고 가서 맞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굶기가 어렵다면 그냥 아주 기본적인 소량의 배고프지만 않을 정도로 드시고 가서 백신을 맞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그냥 추측이에요. 왜 그럼 오후에는 그러냐? 분주하고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러다 보면 대사 기능이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그 백신이 왔을 때 이런 거를 대처하는데 좀 뭐 문제가 좀 약해질 수 있지 않나? 뭐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원인이 어떤 현상에서 근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임상을 해보니 통계적으로 보니까 아침에 이왕이면 백신 맞는 것이 항체를 많이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하더라. 이렇게 그 백신 접종하면서 항체 생성에 도움이 되는 거를 먹는 게 뭐가 있을까? 앞에서도 이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를 더 제가 말씀드리면 또 이 연구도 한 게 있어요. 유산균을 드시는 거예요.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다 해당되는 건데 한 688명 정도가 참가된 데이터를 메타 분석을 해봤더니 유산균이나 유산균 먹이를 먹는 것이 되게 도움이 되더라. 항체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에서도 뭐 아연도 있고 뭐 비타민 D도 있고 있는데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유산균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당독소까지 제거하는 유산균을 드시면 더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독소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튀기고 굽고 볶은 것들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게 잘 안 된다면 이런 당독소를 제거하는 유산균까지 드시게 되면 왜 그러냐? 이 당독소가 면역단백질의 구조를 변형시켜서 기능을 망가뜨리게 되고 또 면역을 약화시키거나 자가면역 질환을 유도하기도 하고 세포의 수명도 짧게 하고 기능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장관 면역이 전체 면역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유산균을 통한 면역을 부스팅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과 당독소를 한 번에 다스리는 이런 당독소를 해독하는 유산균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조금 몸을 좀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좀 백신을 맞으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좀 더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